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처칠은 이때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랑. 사랑. 네, 사랑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네,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네, 40이 된 이후 붓을 들기 시작한 처칠은 나는 평생 검은 게 시달렸지만 하늘나라에 간다면 처음 맞는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뭐 예술가적인 면모도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처칠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궁금해요. 처칠의 작품. 야, 네. 되게 이 그림은 처칠이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풍경을 그린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처칠이 선물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게 팔렸다면서요? 네, 이거 아마 앤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소장하고 있었다가 130억 원으로 팔았어요. 근데 처칠 그림 중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판 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 갖고 있어. 대박이다. 이렇게 처칠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림에 몰두하는 한편 1929년부터 39년 이 10년간의 기간은 처칠 스스로가 광야의 시기였다. 윌더네스 이어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처칠 인생 그래프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에게 아예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칠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킨 건 역설적이게도 2차 세계대전 내내 처칠과 격돌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네, 와, 저렇게 이거 생겼어요. 대립구도가 장난 아닌데요? 눈빛이 둘 다 엄청 강렬하네요. 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또 영토의 일부를 상실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독일 국민에게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고 선동을 했죠. Hat das Volk sich in immer größerer Zahl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und alleinige Macht in Deutschland. Es lebe Deutschland! 그리고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확장을 꿈꾸며 무서운 기세로 유럽 곳곳을 진격합니다.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데에 이어 다음 목표가 된 것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처음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인 슈테텐란트부터 요구했죠. 여기에 독일어를 쓰는 그런 주민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가 이걸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그래서 사실 전쟁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못하면 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감지가 되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위넨 회담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는 슈텐텐란트를 분리해 독일에 합병하는 대가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보장해주겠다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뭐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은 완전히 배제돼 버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회담에 초대받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이 회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홀로 독일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히틀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미넨에서 협정을 맺고 돌아온 당시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은 영국 국민에게 이 회담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morning, I had another talk with the German Chancellor, Herr Hitler. And here is the paper which bears his name upon it as well as mine. We regard the agreement signed last night
and the Anglo-German naval agreement as symbolic of the desire of our two peoples never to go to war with one another again. 뭔가 항복한 느낌인데요? 약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하려는 네. 의지가 보여요.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왔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 심리를 생각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그 큰 충격하고 아픔, 절대 전쟁 안 하고 싶은 위견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전쟁 피할 수 있으면 그만큼 뭐 희생할 가치 있다.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위넨 회담의 결과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처칠경이죠. 네,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당시 여론가는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히틀러를 믿을 수 없다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협정 끝나고 이제 하원 연설에서 이번 협정은 완전한 패배라고 혹평하면서 체인벌린을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불명예와 전쟁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곧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처칠이 히틀러란 인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 잡은 게 33년인데 1930년부터 히틀러의 야욕과 그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처칠은 경고를 했습니다. 처칠 말이 맞았어요. 네. 그리고 전쟁을 대비한 군비 증강을 주장했는데 처칠의 이런 주장에 주변 정치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싸늘했죠. 네, 맞습니다. 평화에 대한 요구가 정말 팽배했어요. 그래서 전쟁강 처칠이 괜히 불안감을 조장한다면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예견대로 미넨 협정 체결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국토를 집어삼켰고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전면 침공하면서 결국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뮌헨 협정은 바로 깨진 거네요. 네, 그렇죠. 히틀러의 유럽 침공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했던 처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처칠이 그동안 해군 장관, 군수부 장관 등을 요직을 거치면서 얻은 전쟁에 대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위기에 빠진 영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여론에 밀린 체인벌린 총리가 처칠을 다시 해군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해군 장관이 된 처칠의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We won't stop until we have destroyed the British Empire. 우리는 영제국 이렇게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고 처칠은 야, come on and fight. 그럼 덤벼라, 우리 싸우자 이런 식으로. 영국도 야라는 말을 쓰네요. 야네요. 네, 근데 지금 처칠경이 메롱하는 건가요? 그렇죠. 메로, 맞죠? 네, 이렇게 메롱이라고 원래 해서. 해요 영국에는. 뭔가 이거 메롱 같은데? 네. 네. 이 만평에서 주목할 점은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시 총리인 체인벌린이 아니라 처칠로 표현된 점이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이제 1인자로 부상을 했다는 거네요. 네. 또 영국 정부 안에 누가 진정한 전쟁 리더인지 대중의 평가 그리고 국내의 평가가 반영된 것 같아요.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노르웨이가 함락되고 유럽 서부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총리직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위기의 영국을 책임질 총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처칠. 네,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의 나이 66세 때 벌어진 일이었죠. 야, 나이가 많으셨다고.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총리가 된 처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계속 처칠이 주장했잖아요. 네, 군사를 늘려야 된다.
군사력 증강도 당연히 했죠. 근데 처칠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야당을 초청해 연합정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거국내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때는 자기 편뿐 아니라 반대 세력까지 포섭해 영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처칠이 한 일은 전쟁 업무가 분산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전쟁을 총괄하는 워 미니스트리, 전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칠 스스로 총리이자 전쟁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내가 바로 전쟁을 책임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죠. 자, 그럼 처칠이 총리가 되었을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미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 전에 독일에 흡수되었고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폴란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가 차례차례 무너지고 5월이 되자 믿었던 프랑스마저 무너지면서 항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야.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유일하게 영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총리가 된 처칠이 공식적인 첫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 그 유명한 그건가?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Come, then, let us go forward together. 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딱 엿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걸 들으면 되게 절망 속에서도 네.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처칠의 연설은 위기의 순간마다 분위기를 역전시켰고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었죠.